예, 문재인 후보 좀 비판적으로 털어야 되니까 이거 칭찬해봐요. 칭찬하면 채널 돌아가. 예, 문재인 후보 예. 대세론 계속할까요? 대세론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중요한 게 네. 객관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희망사항도 막 섞어도 돼. 그냥 댓글 올라오시면 어떻게 하시는 까이는 저희 거지 뭐. 방송 인생에 그러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럼 객관적으로 해요. 네, 저는 그 블랙리스트 올라갈 수 없으니까. 희망사항을 살짝 놓아. 예. 아니 뭐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건 맞아요. 현재 예. 스코어 유리한 거 맞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양자 대결이 될 거로 보는데 실질적. 그러니까 인위적인 연대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거는 무난 그의 대결이 될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셨군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도 보수층의 어떤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까지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크게 결집하는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먹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자들의 결집도도 굉장할 거거든요. 선거 막판 되면 결국은 구도 싸움의 지지도의 결집도입니다. 충성도.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안철수 죄송합니다. 자꾸 안씨들이 그냥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똑같았다는 거죠. 안희정 후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집도에 문제가 있었었고 안철수 후보도 결국 이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특히 보수층의 표심이 나 문재인 후보 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찍자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쿡 찍는 이 결집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나면 어디 충성도는 더 높다고 봐요? 그건 충성도는 문재인 후보 쪽이 높죠. 문재인 후보 쪽.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구도상. 다만 변수는 제가 보고 있는 변수 몇 가지는 있어요. 예. 그 변수를 얘기해요. 변수 얘기요? 첫째는 TV 토론이죠. 왜냐하면 TV 토론. 이번에는 TV 토론이 굉장히 사실은 좀 세게 붙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012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유권자들의 검증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예선 때 TV 토론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능력을 하는 정책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준비 상황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있는 것도 두 개 더 있는데. 그건 또 이따가 좀 이따가 쫙 가면 이 채널 돌아갑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마음은 말년병장의 마음이 아닐까. 빨리 가라 시간. 시간이 빨리 가라. 그리고 어차피 나는 된다. 다만 이제 그렇다며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말년병장은. 말년병장 때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래도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죠. 주변에 거리가 남자니까. 그러니까 설화 같은 거 있죠. 누구 하나가 이제 삐끄덕하는. 그렇죠. 예, 그런 설화를 조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지 구도가 지금 특히나 중도 보수층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구도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 띄워주는 분위기는 기분 나쁘다. 있는 거지. 그게 신경 쓰인다기보다 기분 나쁘다. 이런 거지. 그게 대세에 지장을 준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을 거다.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안 꺾일 거다. 저는 문재인 후보 대세가 아니라 대세론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대세론이라는 정권 거죠. 교체의 대세론. 그러면은 정권 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쪽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안정감이 좀 걱정이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에서는 외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앞서요. 후보 적합도에서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정서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좀 보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라는 그 프레임에서 이렇게 확 쏠리는 느낌은 안 든다는 거죠. 이제 그 느낌 자체가. 그게 안정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좀 확 바뀐 느낌이 좀 안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지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절대적인 대세라기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다른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 지지율은 나오지 않겠나. 나오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 이따가 읽어주세요. 이거 뭐야? PD죠? 왜 나와 여기. 1412 오늘도 변함없이 봉도사님 뵈러 왔어요. 정치 이야기 쉽고 재밌게 잘 풀어주시니 좋아요. 김정실님
정치 하나 모르는 1인 정봉재 정치쇼 시간만 기다리고 있단께요. 전라도 영광 비 오네요. 시원합니다. 자,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영광, 바다엔 굴비입니다. 이진경 개구장의 봉도사님 매일 딸기 포장하면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귀농 5년차 농부네요. 저희 신랑이 놀랍니다. 저 이러다 정치에 눈 뜨겠다고요. 정치에 관심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듣고 네. 저는 뭐 대선이 이런 얘기보다도 누군지 얘기해야 돼요. 누군지 예,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아, 예. 왜냐면 목소리 갖고는 잘 모르거든. 누구예요? 그럴까 양지열입니다. Who are you? My name is 양지열. 언니 양. 시스터 양. 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좋다와 싫다의 대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좋다와 싫다의 대결. 어떤 말씀? 준비된 워딩 같아. 그래요? 아니면 잠깐 느닷없이 아니 준비했죠. 두 분 얘기할 때 계속 머리 굴렸어요.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예.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을 듣는데 예. 이혜원 바른정당 의원이 좋다와 싫다의 대결이다. 예. 유승민 의원 이제 후보 유승민 예. 후보를 모시고 대구를 갔는데 대구 분들이 선문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유승민 찍고 싶어도 네. 문재인 될까봐 못 찍겠어. 어허. 안철수 찍을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2월 뭐 예. 탄핵 정국부터 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게 외연 확장이 안 된다는 약점으로 들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변함없이 좋아한다는 충성도 얘기인데 없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반기문 사무총장으로서 건너갔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갔다가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갔다가 왔다가 온 거예요. 찍고 예. 이제 종점에 온 거죠. 예, 문재인 후보가 싫다 이런 식의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이나 좋다와 싫다로 갔었을 때 양쪽이 결집을 할 것인가. 예. 게다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최대의 약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에서조차도 문재인 후보의 반대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어찌됐든 구야권의 중심인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는 나오셨단 말이에요.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과연 그 인원이 자꾸만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적극적으로 구야권을 지지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까. 그런 부분이 좀 훈계이 생기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까지 가면 조금 결렬이 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아까 첫 번째가 이제 네. 그 변수가 TV 토론에서 네, 안철수 후보가 만만치 않다. 또 두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대세로 예. 흔들릴 수 있는 거. 대세로 하나는 흔들 수 있는. 네거티브인 거죠. 네거티브.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1위 후보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공세가 되는 건 그거는 뭐 숙명입니다. 숙명이죠. 이해창 후보도 두 번 떨어졌잖아요. 그걸로. 예. 결국 마지막에 그 아들 병역 문제 제기한 김대엽 씨는 나중에 거짓말하고 밝혀졌는데 어쨌든 예. 재판 감옥 갔나요? 갔죠. 갔어요? 갔죠 무고로 아마. 예. 김대엽 씨. 저기 실형 네, 살았죠. 실형 살았죠. 살았죠. 예, 어쨌든. 네, 실형 감옥 갔을 살았죠. 땐 김대엽 네. 전설은 없던데. 그런데 아들 문제 같은 그런 부분들 예. 그게 사실은 의혹이고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닌데 문재인 끊임없이. 후보가 그것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업, 입학, 정유라 이런 것들이 좀 감정선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의 취업 특혜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 감정을 그렇죠. 건드린 감정법이 그게 위험하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영향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금 내부적인 실책들이 좀 있는데 예. 아무래도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양념 발언 같은 것들 예. 그거 사실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가 속마음이 덜컥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양념 발언이 뭐죠? 우리 정치자분들 아. 잘 몰라요. 이제 물었죠. 기자가 후보 확정된 다음에 아니 그 문자 폭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분들의 비문 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 예. 그것은 경선에서 양념 같은 성대모사가 안 되네요. 성대모사 안 돼요. 경선에 하지 마. 이상한데 예. 타방송 얘기하는 줄 알았어. 경선에서 양념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난리가 났죠. 페북에 뚜껑이 네. 열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사과는 했지만 예. 언론은 사과하는 거 안 봤습니다. 양념이 헤드에 딱 박히는 거죠. 아하. 그런 부분들. 그런 약간 잔실수들이 모이면 그게 표심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세 마지막 가지라는데 세 가지 넘었는데 지금? 아 그래요? 또 있어요? 마지막 하나 줘. 네. 하나 더 받아줘. 마지막은 나중에 다음에 하죠. 아니요, 안철수 아니요. 후보 마지막 얘기하다 하세요. 나올 것 쫙 같은데. 가세요. 쫙 가. 결국은 예. 그거죠. 김종인, 김무성, 박지원 이 세 고수들이 물밑에서 뭔가의 중도 보수와 연대의 판을 마지막에 그리지 않을까. 그것이 후보 단일화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집권 후에 연정이라든지 협치에 대한 큰 그림 같은 것들로 해서 중도 보수의 표심을 좀 잡아두려는 마지막 한 수가 안철수 후보 측에 있지 않겠는가.
뭐그 변수 전 세 가지 쪽에. 보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안철수 그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로 넘어갈까요 그냥? 간 김에? 넘어갔어요. 안철수 좋습니다. 어차피 예. 같이 지금 뭐 문재인 후보의 이제 변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들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말한 그 문재인 후보 측에 지금까지 많은 실책.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패권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패권 정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 그 전혀 저기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게 뭐 거의 그 음해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 양념 발언은 좀 그 패권에 대한 뭐 좀 그 제대로 좀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외려 TV 토론을 하면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역할을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홍반창. 좋아. 홍준표 후보가 예. 사실 토코레코 얘기해서 노무현 정권은 신화가 된 정권이에요. 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보수 당 쪽에서의 제대로 된 비판이라든가 뭐 검증이 사실 없었어요. 지난 2008년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좀 그런데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홍준표 후보가 저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준표 후보. 그러면은 그 표가 그랬을 때 그 작용이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 그 결집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러네 하면서 안철수 쪽으로. 후보한테 가면서 범보수라든가 중도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 저는 그 이정희 후보 2008년 예. 이정희 후보의 역할이 될지 아닐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봐주지 우리가 전문가인데. 홍준표 후보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저는 희망상 털고. 외려 문재인 후보 쪽에 결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홍준표 지사가 예.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유한국 오늘 독특한 컨셉을 많이 들고 나오네. 예.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예. 말씀하실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직문 그 즉흥적으로 지금 전문가인 척하고 여기 우리 청취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즉흥적인 걸 즉흥적이어야 준비된 패널. 즉흥적이어야 전문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준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봉도사님도 그래요? 원래. 나 준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 사실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 예. 과거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좀 강성 보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자유한국당의 색깔이 없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생존권의 문제다. 이게 생존권의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사람은 대선 전국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들 다들 좀 비정상적으로 바뀌잖아요. 들떠요. 예. 근데 후보뿐만 들뜨는 거 아니라 사람들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이 냉정해질 수가 없어요. 뭐냐면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대선인데 조기 대선인데 이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걸 안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력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극렬하게 지지를 보내겠죠. 그래서 홍 지사가 어떤 식으로 토론이 나오든 설령 토론이 안 나오더라도 홍 지사가 상당 부분을 저는 뭉쳐갈 거라고 봐요. 그쪽에 콘크리트가 다시 생길 거예요. 콘크리트 지지율이 결집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읽어줘요? 예, 2058님, 김태현 변호사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처음 뵀어요. 늘 친절하고 재밌는 설명 좋아합니다. 말씀 정말 잘하세요. 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SBS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채널 A 아니에요. 여기는 2111님 뉴페이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요. 손 흔든 모습 너무 귀여워요. 한번 더 흔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쪽 여기 보고 하세요. 그런가요? 예, 엄청 좋아하셔. 약간 관종이신가? 아니 그런 거 아니면 언론에 안 나와서 기본적으로 나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9811 봉도사님 부끄럽지만 문자 처음 보내네요. 저는 주부인데요. 이번 탄핵 사건 이후로 정치에 홀릭입니다. 1등 공신 정치쇼. 다음 주부터 90분 방송 축하드려요.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에게 화이팅 전해주세요. 예, 묻어갑니다. 두 손은 들었어. 자, 올려주세요. 없어요 이제? 근데 이게 좀 특징이에요. 여성 유권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최순실 게이트 그럼요.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게 보수든 진보든 예. 어쨌든 1,6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온 사회적 현상은 자기가 안 나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왜 그러지 도대체? 이게 사회를
정치에 대한 관심도 확 끌어올린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예. 제가 여성 저녁 한증막을 갖다 깜짝 놀랐는데 종편을 돌려가면서 보시더라고요, 여성들이. 그전에는 드라마를 보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어허. 아니면 예능 프로 나오는 거 재방송하는 거 보고 그런 건데 예. 그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종편에 이제 그 정치 그 예. 패널들 나와서 하는 걸 보고 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깜짝 돌려보면 놀랐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외부자들 품격시다. 외부자들 품격시다. 외부자들 아, 그 훌륭하십니다. 예. 방심이 걸려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면. 왜요? 그 어느 방송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직접 밤꿈 제목을 말씀하셨잖아요. 아, 제목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어우, 나는 죄송합니다. 방심이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하야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그 여성 원래 여성 유권자들이 그 충성도가 높고 요즘에 좀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편 얘기 듣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가서 저기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몇십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는 엄마들 표가 진짜 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또 정치적인 그 관심까지 높아지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여성 이슈도 각 후보 진영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이 중요한 게 저희는 현장을 돌잖아요. 현장을 돌면 그 전에는 남편분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서 남편분들이 설득을 하면 부인들께서 속으로 불평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쫓아가는 경우인데 요즘은 부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당신 거기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팬심 자극으로 가시는군요. 본인이 팬이 많으시다는 걸 또 자랑을 또 그새 하신 거죠. 내용을 얘기하세요. 전문가님. 내용을 저기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여성 유권자들의 흐름. 이전도 좀 높긴 예, 했는데 근데 여성 예, 유권자들의 흐름을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흐름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좀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세대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 예, 세대 차이가 있는데 역시 젊은 층은 문재인 후보 측인 것 같고요. 예, 장년층 이상은 이제 불안하다. 그 장년층이라고 싫다 하면 쪽이고. 50대까지인가요? 아니면 50대 이후 정도 50대 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예. 제가 지금 예. 그 말씀을 덧붙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지역구도가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지역구도는 이미 다 많이 깨지지 않았나요? 더. 더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해서 그런 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남이 야권의 본산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예. 호남 자체에서도 세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대 균열이. 세대 균열이 총선 생기는 때도 그런 경향이 좀 약간 보였잖아요. 보였죠. 예.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변신. 머리 뒤로 넘기고 목소리 바꾸는 것들도 딱 사실은 그게 경향이 장년층인가요? 장년층이죠. 장년층.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장년층에서의 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모습이 저는 약간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 모습이 훨씬 좋았어요. IT 전문가고 소통하는 모습이고 아하. 이게 예전에 예. 운동장 유세장에서 웅변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미국의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연설을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소리 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었고 선호하면서 봤는데 진짜 오바마 클린턴은 얘기하듯이 조금 높였는데 엄청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요즘에 트렌드에 맞고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SNS걸로 직접 소통하고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예. 그게 좀 좋았는데 아하. 확실히 세대를 겨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세대를 겨냥한 것 같다.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봐요. 왜냐하면 클린턴과 오바마는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저 김태현 변호사가요 굉장히 올드예요. 네, 올드하죠. 나이는 젊은데 네. 굉장히 사고방식이 올드예요. 이게요. 그래요? 안철수 후보한테 제기되는 가장 큰 약점이 나도 너무 약해. 개인적으로 무척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약해. 예. 너무 부드러워. 예. 대통령 까미니. 그다음에 너무 뭐랄까 유약해. 그렇죠. 이런 얘기들 하죠. 권력 의지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약간 합니다. 약하다는 이미지가 이번에 있어요. 많이 깨졌다고 본 거죠. 안철수 후보인데 그걸 깨는 게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 어제 이제 후보 확정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웅변트로 목소리도 바꾸고 웅변 연설하는 거 바꾸냐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닌 설득력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
뭔가 예전에 유약했던 안철수, 아하. 정치 신인 안철수, 유약해 보였던 안철수. 예. 또 큰일 나니까 말 잘해야죠. 그래요. 우리가. 유약해 보였던 안철수, 정치 신인 안철수,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이던 안철수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건 예. 굉장히 큰 작업인 거죠. 예.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긍정적으로. 크다고 보고. 저는 뭐 그래서 이제 그 탁성을 예. 이렇게 연습을 해서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루이 암스트롱에 빗대서. 근데 저는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참 좋았고. 아 근데 그리고 금방 그 얘기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태현이라고 예, 김태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개인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냐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진 진지한 태도와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진지하면서 고민이 많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어허. 이렇게 큰 판의 뭐 구도 같은 면을 좀 보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안희정 후보하고 다른 면은 안희정 후보가 지나치게 진지하고 아하. 좀 지나치게 사변적이었다라고 아하. 하면은 이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토크쇼들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 필요한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또 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고민 같은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저는 안철수 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전에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불통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엘리트주의, 예. 엘리트주의가 좀 있어 보였죠. 뭐 그 아하. 주변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던 게 그 뭐 저도 여의도에 뭐 몇 년 있어 봤습니다만은 예. 원외였지만 국회의원 하셨어요? 아니 원외였어요. 꼭 그걸 꼭 아 찍어서. 원외 위원장. 예, 원외 위원장 아, 괜찮아요. 그럼 다 얘기해줘. 네. 저는 옆에 강북구였어요. 저 그 봉도사는 노원이었잖아요. 옆에. 저는 전국구예요. 예. 잊어버렸지. 아니 그래서 안철수. 예. 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모습도. 저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늘 자기 그릇만큼 저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문재인 후보 좀 비판적으로 털어야 되니까 이거 칭찬해봐요. 칭찬하면 채널 돌아가. 예. 문재인 후보 예. 대세론 계속할까요? 대세론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중요한 게 네. 객관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희망사항도 막 섞어도 돼. 그럼 댓글 올라오시면 어떻게 하실 까이는 저희 거지 뭐. 방송 인생에 그러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럼 객관적으로 해요. 네, 저는 그 블랙리스트 올라갈 수 없으니까. 희망사항은 살짝 놓아. 예. 아니 뭐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건 맞아요. 현재 예. 스코어 유리한 거 맞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양자 대결이 될 거로 보는데 실질적. 그러니까 인위적인 연대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거는 무난 그의 대결이 될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왜 예.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셨군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도 보수층의 어떤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까지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크게 결집하는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먹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자들의 결집도도 굉장할 거거든요. 선거 막판 되면 결국은 구도 싸움의 지지도의 결집도입니다. 충성도. 예,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안철수 죄송합니다. 자꾸 안씨들이 그냥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똑같았다는 거죠. 안희정 후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집도에 문제가 있었었고 안철수 후보도 결국 이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특히 보수층의 표심이 나 문재인 후보 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찍자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쿡 찍는 이 결집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보면 나면 어디 충성도는 더 높다고 봐요? 그건 충성도는 문재인 후보 쪽이 높죠. 문재인 후보 쪽.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예.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구도상. 예. 다만 변수는 제가 보고 있는 변수 몇 가지는 있어요. 예. 그 변수를 얘기해요. 변수 얘기요? 예. 첫째는 TV 토론이죠. 없이 좋아한다는 충성도가 얘기인데 없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반기문 사무총장으로서 건너갔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갔다가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갔다가 온 거예요. 찍고 예. 이제 종점에 온 거죠. 예, 문재인 후보가 싫다 이런 식의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이나 좋다와 싫다로 갔었을 때 양쪽이 결집을 할 것인가. 예. 게다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최대의 약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에서조차도
문재인 후보의 반대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어찌됐든 구야권의 중심인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는 나오셨단 말이에요.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과연 그 인원이 자꾸만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적극적으로 구야권을 지지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까. 그런 부분이 좀 흠결이 생기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까지 가면 조금 결렬이 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아까 첫 번째가 이제 네. 그 변수가 TV 토론에서 네, 조금. 안철수 후보가 만만치 않다. 또 두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대세로 예. 흔들릴 수 있는 거. 대세로 하나는 흔들릴 수 있는. 네거티브인 거죠. 네거티브.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1위 후보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공세가 되는 건 그거는 뭐 숙명입니다. 숙명이죠. 이해창 후보도 두 번 떨어졌잖아요. 그걸로. 예. 결국 마지막에 그 아들 병역 문제 제기한 김대엽 씨는 나중에 거짓말한 걸 밝혀졌는데 어쨌든 예. 재판 감옥 갔나요? 갔죠. 갔어요? 갔죠 무고로 아마. 예. 김대엽 씨. 저기 실형 네, 살았죠. 실형 살았죠. 네, 네, 어쨌든. 근데 실형 감옥 갔을 살았죠. 땐 김대엽 네. 전설은 없던데. 그런데 아들 문제 같은 그런 부분들 예. 그게 사실은 의혹이고 완전히 팩트로 밝혀진 건 아닌데 문재인 끊임없이.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업, 입학, 정유라 이런 것들이 좀 감정선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의 취업 특혜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 감정을 그렇죠. 건드린 감정법이 그게 위험하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영향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금 내부적인 실책들이 좀 있는데 TV 왜냐하면 토론. 이번에는 TV 토론이 굉장히 사실은 좀 세게 붙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012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유권자들의 검증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예선 때 TV 토론을 보면 예.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능력을 하는 정책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준비 상황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좀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있는 것도 예. 두 개 더 있는데. 아, 그건 또 있다가 좀 이따가. 있다가 예, 네. 쫙 가면 이 채널 돌아갑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마음은 말년병장의 마음이 아닐까. 예, 빨리 뭐, 가라 시간. 시간이 빨리 가라. 그리고 아하. 어차피 나는 된다. 다만 이제 그 뭐 그렇다며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말년병장은. 말년병장 때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래도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죠. 주변에 거리가 남자니까. 그러니까 설화 같은 거 있죠. 누구 하나가 이제 그 삐끄덕하는. 그렇죠. 예, 그런 설화를 조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지 구도가 지금 특히나 중도 보수층에서 그 분열이 일어나는 구도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 띄워주는 분위기는 기분 나쁘다 있는 거지. 그게 신경 쓰인다기보다 기분 기분 나쁘다 나쁘다. 이런 어허. 거지. 예. 그게 뭐 대세에 지장을 준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을 거다.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안 꺾일 거다. 저는 문재인 후보 대세가 아니라 예. 대세론이 아니라 저기 지금 이 흐름. 정권 교체의 대세론이라는 정권 거죠. 교체의 대세론. 그러면은 정권 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쪽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뭐 안정감이 좀 걱정이다. 그러면은 뭐 안철수 후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에서는 외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앞서요. 아하. 후보 적합도에서는. 예.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정서 차이가 좀 있고, 예.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좀 보수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라는 그 프레임에서 뭐 이렇게 확 쏠리는 느낌은 안 든다는 거죠. 이제 그 느낌 자체가. 그게 안정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좀 확 바뀐 느낌이 좀 안 든다는 거죠. 뭐 예. 그런 것들이지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절대적인 대세라기보다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다른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 지지율은 나오지 않겠나. 나오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 이따가 읽어주세요. 이거 뭐야? PD이죠? 왜 나와 여기? 1412 오늘도 변함없이 봉도사님 뵈러 왔어요. 정치 이야기 쉽고 재밌게 잘 풀어주시니 좋아요. 김정실님 정치 하나 모르는 1인 정봉재 정치쇼 시간만 기다리고 있단께요. 전라도 영광 비 오네요. 시원합니다. 자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영광 바다에 굴비입니다. 이진경 개구장의 봉도사님 매일 딸기 포장하면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귀농 5년차 농부네요. 저희 신랑이 놀랍니다. 저 이러다 정치에 눈 뜨겠다고요. 정치에 관심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듣고 네. 저는 뭐 대선이 이런 얘기보다도 누군지 얘기해야 돼요. 누군지 예, 얘기해야 돼요.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아, 예, 예. 왜냐면 목소리 갖고는 잘 모르거든. 누구예요? 그럴까? 양지열입니다. Who are you? My name is 양지열. 언니 양. 시스터 양. 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다와 싫다의 대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좋다와 싫다의 대결. 어떤 말씀이냐? 준비된 워딩 같아. 그래요? 아니 잠깐 느닷없이 아니 준비했죠. 두 분 얘기할 때 계속 머리 굴렸어요.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예.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을 듣는데 예. 이혜원 바른정당 의원이 좋다와 싫다의 예, 대결이다. 예. 유승민 의원 이제 후보 유승민 예. 후보를 모시고 대구를 갔는데 대구 분들이 서문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유승민 찍고 싶어도 네. 문재인 될까봐 못 찍겠어. 어허. 안철수 찍을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2월 뭐 예. 탄핵 정국부터 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게 외연 확장이 안 된다는 약점으로 들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변화. 네. 예. 아무래도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양념 발언 같은 것들. 예. 그거 사실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가 속마음이 덜컥 나온 거 아니에요? 양념 발언이 뭐죠? 우리 정치자분들 잘 몰라요. 이제 물었죠. 기자가 후보 확정된 다음에. 아니 그 문자 폭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분들의 비문 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 예. 그것은 경선에서 양념 같은 성대모사가 안 되네요. 성대모사 안 돼요. 경선에서 하지 마. 이상한데 예. 타방송 얘기하는 줄 알았어. 경선에서 양념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난리가 났죠. 페북에 뚜껑이 네. 열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사과는 했지만 예. 언론은 사과하는 거 안 봤습니다. 양념이 헤드에 딱 박히는 거죠. 아하. 그런 부분들. 그런 약간 잔실수들이 모이면 그게 표심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세 마지막 가지 하는데 세 가지 넘었는데 지금? 아 그래요? 또 있어요? 마지막 하나 줘. 네. 하나 더 받아줘. 마지막은 나중에 하죠. 다음에 하죠. 아니요, 안철수 후보 마지막 얘기하다 하세요. 나올 것 쫙 같은데. 가세요. 쫙 가. 결국은 예. 그거죠. 김종인, 김무성, 박지원 이 세 고수들이 물밑에서 뭔가의 중도 보수와 연대의 판을 마지막에 그리지 않을까. 그것이 후보 단일화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집권 후에 연정이라든지 협치에 대한 큰 그림 같은 것들로 해서 중도 보수의 표심을 좀 잡아두려는 마지막 한 수가 안철수 후보 측에 있지 않겠는가. 뭐 그 변수 전 세 가지 보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안철수 그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로 넘어갈까요 그냥? 간 김에? 넘어갔어요. 안철수 좋습니다. 모두 예. 같이 지금 뭐 문재인 후보의 이제 변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들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말한 그 문재인 후보 측에 지금까지 많은 실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패권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패권 정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 그 전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게 뭐 거의 그 음해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 양념 발언은 좀 그 패권에 대한 뭐 좀 그 제대로 좀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외려 TV 토론을 하면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역할을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홍반창. 홍준표 후보가 예. 사실 톡코리코 얘기해서 노무현 정권